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청주에 사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여성인데요. 요즘 제 입 때문에 고민이에요. 제 아래 앞니는 V자 모양으로 틀어져 있고 위 앞니도 구르지가 않아요. 학창 시절 친구들이 교정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앞니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치아 사이에 음식물도 자주 끼어서 매일 치실을 써야 하는 것도 성가시지만 무엇보다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막상 교정을 하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치아 교정 좀 손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에서는 치아 부분 교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치아가 아파서가 아니라 치아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온 사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참정지과 장봉규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교정 뭐 이미 많이들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참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어떻게 좀 쉽게 더 쉽게 좀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정. 예, 건축의 재개발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듯이 예. 교정도 전체 교정이 있고 원하는 부분만 할 수 있는 부분 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확 귀에 와닿네요. 부분 교정 말씀하셨는데 부분 교정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앞니가 삐뚤삐뚤하다. 예. 그러면 앞니만 교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임플란트 공간이 부족하면 또 그 부분만 교정을 하고 지금 오른쪽에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여기 임플란트를 위한 공간을 쓰는데 이제 치아가 쓰러져 있어서 임플란트를 못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아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임플란트를 심은 겁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부분 교정에 부분 교정이죠. 해당되는 거죠. 앞에 보이진 않고. 예. 그다음 사진 보면 예. 예. 여기까지만.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부분 교정이다 보니까 전체 교정보다 좀 수월하겠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밥을 먹는 건 어금니 쪽이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장치물이 주로 없으니까 식사를 하시는 거나 뭐 양치를 하시는 거나 관리가 편하고 장치물이 붙어 있으면 뺨이 이렇게 붓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부분 교정은 환자분들이 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효율적으로도 훨씬 더 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릴 때 보면 뭐 전체적으로는 다 교정한다 생각했는데 요즘 부분 교정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치과를 가면 이제 당연히 잘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만 전체 교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어떻게 부분 교정으로 될지 뭐 어느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장치물이 네. 공간이 부족하냐 않느냐입니다. 이제 삐뚤삐뚤한 게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입이 좀 돌출되어서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부분 교정으로 할 수 없고요. 또 치아가 깨졌거나 아니면 치아에 변색이 갔거나 그런 경우에도 보철을 해야지 교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정 장치는 주로 어떤 걸 사용하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잘 보이는 장치, 덜 보이는 장치, 안 보이는 장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메탈로 된 금속 장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형태는 같지만 재질만 다른 이제 세라믹 장치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듯이 네. 가운데 있는 게 세라믹 장치고 최근에는 부분 교정을 위해서 클리어 튜브라고 해서 세라믹 장치보다 훨씬 작은 장치를 사용해서 부분 교정에 적합하게 만들고 환자들도 덜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장치물은 환자가 뺐다 꼈다 함으로써 치아의 이동을 도모하는 그런 투명 장치의 일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설측 장치인데 가운데 있는 장치는 기존의 설측 장치입니다. 이제 좀 부피가 크긴 하지만 치아의 이동이 가능하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2D 브라켓이라고 예. 간단한 부분 교정만 할 때 쓰는 브라켓이기 때문에 이제 발음이나 아니면 관리에 별로 문제가 없고 예. 치료도 되게 수월하게 일어납니다. 예. 이 교정 장치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점도 있지만 그 크기가 크냐 작으냐 크면 클수록 이제 많은 치아의 이동이 일어날 수는 있고요. 그 대신
그만큼 환자가 불편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환자가 원하는 부분이 작은 치아 이동만 원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고 환자가 덜 불편한 장치로 치아의 이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전에는 참 그 뭐 일률적으로 하나만 있었던 하나의 모양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참 많은 것들이 더 개발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교정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실 텐데 교정 치료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될지요. 또 교정 치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치아의 이동은 저희가 치아에 힘을 주었을 때 그쪽에 치아 뼈가 녹고 반대쪽에 치아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6개월 내지 1년의 치료 과정을 통한 치아의 이동의 계획을 잡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에서 보듯이 치아의 이동과 뼈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4주에 한 번씩 내원해서 1mm 정도의 치아 이동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교정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치아 이동이 가능하고 전체 교정인 경우에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기간이면 보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교정이 다 되는 걸까요? 부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예. 이제 한 치아 이동은 한 4개월 정도면 거의 완성이 되고요. 그래요? 나머지 기간 동안 그게 다시 재발되지 않은 유지 기간이기 때문에 잡아주는군요. 예, 예. 굉장히 빨리 만족하십니다. 예. 네. 말씀 이어주시죠. 성공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예. 해주시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진은 먼저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예. 예, 환자가 앞니가 삐뚤삐뚤하다고 오신 환자분인데 뭐 이분도 한 6개월 안에 치아 이동은 다 됐고요. 치아 사이에 뭐 틈도 있고 삐뚤삐뚤한 것도 해결되었고요. 네. 이분은 윗니 앞니하고 아랫니 앞니하고 자꾸 부딪힌다라고 해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저기 대문니가 틀어져 있는 걸 해결을 하니까 환자분이 많이 편안해하셨고요. 이분은 앞니가 튀어나와서 뒤쪽에 이제 양치질이 안 되니까 자꾸 피가 난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치아도 가지런하게 되고 잇몸도 좋아지고 이분은 윗니 앞니가 안 내려와서 앞니로 뭘 끊어먹기 힘들고 이제 환하게 못 웃는다고 오신 분인데 저렇게 교정을 해서 치아의 이동을 저희가 다 만족스럽게 해드렸습니다. 부분 교정만으로. 예.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부분 교정인 거죠? 예. 이분도 윗니 앞니가 아랫니 앞니하고 부딪힌다고 말씀하셔서 원래 치아 위치로 이제 6개의 치아만 교정을 해서 배열을 한 거고요. 보통은 저 정도면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예. 이분도 윗니 앞니하고 아랫니 앞니하고 부딪히는데 아랫니 앞니가 깨져서 아랫니 앞니가 시리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치아를 개선해서 덜 아프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분은 큰 대문니가 너무 크다고 하셔서 대문니를 모아서 주변에 있는 작은 대문니 원래 크기를 회복했더니 이제 원래보다는 큰 대문니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작은 대문니 크기의 회복으로 큰 대문니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옆에 있는 치아만 보철로 해결한 경우고요. 네. 이분은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 대문니가 커 보인다고 말씀하셔서 이른바 토끼 앞니 그렇죠. 이제 작은 대문니를 원위치로 갖다 놓으니까 이제 치아의 크기의 균형을 저희가 맞춰줘서 환자분이 큰 저렇게. 대문니가 이제 원래의 크기로 만족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가 화면인 것 하나 더 나오나요? 예. 아랫니도 마찬가지로 뭐 삐뚤삐뚤하신 분들 이제 하면 이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아랫입술에 가려져서.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짧은 기간 내에 만족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과 후 사진이 딱 보니까 정말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정하고 나서 반응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안 아픈데 안 불편한데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그 정도로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이게 어금니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앞니만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원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정에 성공을 해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좀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사람의 몸이 이제 평생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닌 것처럼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의 변화에 따라 치아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치아 뒤쪽에 얇은 철사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 치아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교정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미관상 좀 보기 이제 불편한 안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에 이제 교정을 하고 싶은 경우들 많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떤 문제들을 원래는 유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환하게 웃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정하고 나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치아의 관리적인 측면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치아가 삐뚤삐뚤하면 이제 양치질이 안 되고 양치질이 안 되면 잇몸이 나빠지고 잇몸이 나빠지면 다시 더 치아는 더 삐뚤삐뚤해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방지하고자 부분 교정이라도 하면 환자의 치아를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저희의 사실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제 환자분이 양치질이 안 되니까 예, 예. 잇몸이 자꾸 내려가고 자기 환자분 입장에서는 양치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하지 않는 한 저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환자분이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치료가 돼서 왼쪽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왼쪽도 안 좋으신 분, 아, 오른쪽도 안 좋으신 분. 예. 아, 근데 오른쪽은 윗니까지 다 틀어지신 분. 예. 잇몸이 안 좋아져서.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교정은 아프다, 무섭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와서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한 달에 한 번씩만 내원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시간적인 소비도 없고 또 6개월 정도면 환자분들이 원하는 치료를 다 만족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병원에 오셔서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치료 계획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정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치과 네. 장봉규 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준 우리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